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 태아 성감별을 최근에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아 성감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는 방법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태아 성감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12주, 빠르면 12주, 보통 한 14주 정도 넘어가면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육모막 생검이라든지 요건 한 10주 정도에 하는 건데 육모막 생검을 해도 사실은 태아 성감별을 알 수 있고 닙티 검사나 아니면 양수 검사를 통한 염색체가 나오는 그런 검사들도 사실은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X 염색체, 여자를 만든 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성을 표시해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모막 생검이나 닙티 양수 검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성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5일, 일주일, 열흘이라도 더 이제 아기가 어떤 성별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산모분들이 마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사용해왔던 태몽, 그 태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 위에 바늘 올려놔서 어느 방향인지 이런 것도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태바디 위치, 아기가 앉은 위치, 좌측이냐 우측이냐, 좌측이면 남자, 우측이면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초음파상에 태반이 어디 붙어 있어요? 또는 아기가 앉은 자리가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답변을 해드리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확률은 반반인데 그런 성감별법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전 초음파로 이제 항상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모든 정황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들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딱 정확하게 50%입니다. 그래서 50%란 말은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기 성별은 남 아니면 여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꿈이나 태몽이나 모든 그런 어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방법들이 맞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50%거든요. 50%는 하나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이걸 테스트라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트를 사용해서 산모분들이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진한 갈색이 나오면 남하고 분홍색이 나오면 여하다 이렇게 해서 개당 15불에 파는 테스트 키트. 그러니까 이게 만든 회사도 정말 회사 이름이 웃기는 게 인텔리젠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키트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꼭 임신을 확인하고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기 전에 저 같은 남자가 했을 때도 갈색이거나 진하거나 분홍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확인해 주지도 못하는 검사가 어떻게 아기의 젠더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또 하나는 18주 이후가 정확한데 정확한 성별의 유무는 산부인과에서 확인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이게 여기 FDA 허가가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다고 되어져 있고 자기들은 재미를 위해서 키트를 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FDA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홈페이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면 이제 18주 이후 즉 남아나 여아가 결정되는 그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을 베이스로 한 어떤
소변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산모분의 소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게스테론이나 안드로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정확한 방법은 혈액을 이용한 방법이고, 특히 혈액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아기 염색체를 확인하는 것이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구별해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이 테스트를 요즘 들어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론 재미삼아 15달러는 꽤 큰 돈이죠. 한 2만 원 정도 넘는 돈인데 그걸 지불하고 성별을 재미삼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1987년도 11월 달에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때 태아 성감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모의 알 권리와 그리고 태아 성감별을 금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이 법 자체가 정확하게 합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1년도에 보면 몇몇 학자들이 이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요 조항에 대해서 이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태아 성감별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 당시에 태아 성감별을 해서 남아를 놓고 여아를 유산시키는 그런 어떤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반 때문에, 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에 와서는 성별 때문에 사실은 태아를 유산을 시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태아 성감별을 막는 모든 조항들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제시를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인 전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